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S3 표준연구본부 유상근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요.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디지털 트윈 관련이고요. 이게 올해 신규로 들어온 토픽입니다. 그래서 좀 핫하죠. 좀 아까 메타버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핫한 토픽이라, 디지털 트윈, TT-ICT 표준화 전략 맵에 이제 분리돼서 들어왔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지털 트윈은 원래 작년까지 그 사물 인터넷의 한 표준화 꼭지로만 들어가 있다가 이제 뭐 점점점 그 시장도 커지고 그다음에 기술적 중요성도 강조되고 그래서 독립적인 하나의 꼭지를 빼서 올해 이제 처음 작성된 표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기술 기여도를 보고 계시는데 뭐 디지털 트윈을 굳이 제가 정의하거나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요 밑에를 보시면 이제 차례대로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현실 세계 디지털 가상화, 동기화 및 디지털 스레드, 그다음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연합 및 협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IITP랑 에트리가 같이 그 디지털 트윈 국가전략 보고서라는 거를 개발을 했었는데 거기에 디지털 트윈 성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떠한 기능들을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있었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는 현실 세계를 모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디지털 가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동기화하고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에 거쳐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러한 디지털 트윈 간의 연합 및 협업을 하는, 그래서 점점 기술적 단계가 높아지는 걸로 저희가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동기화 및 디지털 스레드, 그다음에 연합 및 협업, 성숙도 및 평가 지표가 이번 디지털 트윈 전략 맵의 대상 기술입니다. 관련 기술들을 분류를 해보면 이게 밑에서부터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가상화는 단순히 이제 모사하는 기술이고요. 밑에 그 위에가 디지털 트윈 동기화가 되죠. 그래서 모사한 그 대상을 데이터를 연결해서 두 사이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게, 그래서 미러링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미러링과 모니터링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던 거를 이제 현실에 있는 사물과는 별개로 모델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그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디지털 트윈들이 실제 여러 가지 도메인에 적용이 될 텐데, 그런 각각의 서로 독립적인 도메인, 그 다음에 이종 환경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을 해서 되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것들이 연합 디지털 트윈 기술이고요. 기존의 용어로는 디지털 트윈의 상호연동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전한 데가 지능형 디지털 트윈 서비스 기술로 이제 AI가 들어간 5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전략맵에 들어간 표준화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동기화 및 디지털 스레드라는 중분류에서 표준화 항목들이 디지털 트윈 동기화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그다음에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데이터 모델, 그다음에 디지털 스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이제 각각 선정이 됐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중점 항목에서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데이터 모델 표준은 당장 이게 디지털 스레드의 표준 하나와 항목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번 버전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차기 버전 2023 버전에서는 이 표준화 항목이 들어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개발한 표준에는 그거를 제외한 3개의 표준화 항목이 동기화 및 디지털 스레드로 선정이 됐고요. 각각 타겟 SDO는 SC41, IEEE 2888이 이제 돼 있습니다. IEEE 2888은 뭐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려서 아실 테고 41이 원래 Internet of Things and Related Technology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워킹그룹 6가 생기면서 디지털 트윈이 워킹그룹 41에 SC41에 TOR에 들어왔고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SC41의 이름이 Internet of Things and Digital Twin으로 돼서 타겟 기구를 SC41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적 파급력이라는 거에서 보면 제티션 SC41이
조금 적절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성숙도 및 평가지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초기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 발전을 하면서 각각 발전 단계마다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성숙도 평가지표에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걸 3단계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5단계 모델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2차원에서 X, Y축으로만 그냥 이렇게 5단계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라미포에서 이제 3차원 큐브 모델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정의하는 모델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정의를 해야 되는가, 성숙도 모델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가 이 표준 항목이고요. 그 밑에는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항목을 평가해야 되는가, 그래서 평가 지표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나왔는데 앞에랑 똑같은 논리로, 전에 설명드렸던 논리로 현재 평가지표 표준부는 향후에 개발할 항목이고, 현재는 성숙도 모델에 관련된 표준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점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건 ITUT SG20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표준화 과제에서 이미 SG20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SG20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연합 및 협업 단계인데요. 이게 이런 요구사항이 왜 나왔냐면, 실제 디지털 트윈은 제주에서 시작을 했죠. 제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스마트 시티라든가, 팜, 스마트 헬스도 그렇고요. 스마트 교통도 그렇고,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죠. 대부분 이제 다 적용이 되고, 마치 사물 인터넷의 모든 분야의 인프라스트럭처로 깔리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도 그냥 우리 사회에 마치 숨어있는 공기처럼 이제 여러 곳에 이제 깔릴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각각의 도메인에서 그 도메인에 한정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을 개발을 해왔는데, 실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도메인은 한정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도메인에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오염이라는 거를 보면, 대기오염이 꼭 공장에서만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항목에서 보면 공장이라든가 또 도로에 다니는 차량, 그다음에 또 가정에서도 농업 분야에서도 이게 그런 메탄가스라든가 다른 것들을 대기로 오염시키는 물질들을 배출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할 때 단일 도메인에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여러 가지 도메인 또는 하나의 도메인에 있더라도 디지털 트윈 시스템 자체가 목적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다르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또한 하나의 서비스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이제 도처에 산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결국은 도메인에 걸쳐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 또는 흩어져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들끼리 연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A, B라는 것밖에 못 하는데 옆에 있는 아이랑 같이 붙어서 하면 A, B, C, D를 할 수 있다면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러한 기술을 디지털 트윈 상호연동이라고 안 하고요. 디지털 트윈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저희가 페더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여튼 그러한 기술들에 관련된 요구사항과 거기에 어떠한 참조 모델을 정의를 해야 될 것인가는 꽤 시급한 이슈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중점 항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현재 이 두 가지는 ITUT에서 관련 과제에서 이미 표준화 제안을 해서 표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합 및 협업에서 관련돼서 이제 당연히 식별체계 표준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의 다중 역할 관리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중점 항목에서 제외가 됐죠. 실제 지금까지는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하고 디지털 트윈을 구성을 할 때, 항상, 하나의 물리적 대상을 가지고 하나의 역할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저를 디지털 트윈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제 대부분의 생활이 직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트리의 책임연구원이라는 롤이 제 디지털 트윈에 주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애트리의 책임연구원은 저 일면에 불과하잖아요.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밖에 동호회를 가면 동호회 회원이 되는 거고, 물론 동호회는 없긴 하지만, 그다음에 친구를 만나면
또 친구로서의 제 모습이 또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애트리의 표준연구원의 모습이 아닌. 그러면 디지털 트윈도 그러면 한 일멸만을 그렇게 그 사물의 대상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 한 일멸만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물이 존재하는 공간 또는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하면 주차장에 있을 때는 그저 주차된 차에 불과하지만 도로를 달리면 교통정보를 수집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거나 되게 역할이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런 하나 그 물리적 대상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의 역할이 시간과 장소와 또는 다른 어떤 일면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디지털 트윈의 다중 역할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영어로는 멀티퍼스널이라고 합니다. 멀티페르소널이라고 합니다. 왜 작년에 이제 유재석 같은 경우도 유산슬이라는 부캐로 활동을 했는데 결국 디지털 트윈도 그런 부캐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향후에 좀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이 기술은 중점 항목에서 제외를 하고 아마 차기나 차차기 버전 정도에서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련한 표준화 기구는 SC41, 그다음에 ITU SG20, 그다음에 TC184 SC4가 있는데 TC184 SC4는 인더스트리얼 데이터를 개발하는 표준화 기구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를 만드셨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그게 ISO 23247 표준입니다. 23247 표준은 총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있고요. 그 앞에 공통 제목이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for manufacturing이라고 해서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표준화 프레임워크이 되죠. 그 표준이 실제 표준의 공식 표준화 기구에서 ITU나 IC나 ITU를 포함한 공식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의 디지털 트윈이 이름에 들어간 최초의 표준입니다. 지난 이제 9월에 4개의 파트가 다 승인이 됐고요. 저희가 그걸 2017년에 제안해서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한 4년 정도 걸린 거죠. 물론 그러니까 본격적인 작업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의 이제 목표를 보시면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잡아서 2022년부터 2024년, 2026년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당장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단계 제시라든가, 그다음에 중기 모델로는 디지털 트레이딩을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26년에로 가보면 수준 진단을 통해서 이제 평가 지표를 수준 진단을 해야 되니까 분야별 평가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 돼 있죠. 복합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연합 협업을 위한 표준 개발로 각각의 세부 표준화 꼭지를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기술과 연계도는 디지털 트윈이 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 공장 쪽,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쪽에 각각의 이러한 개별 기술들이 연계돼서 각 그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답이 맞느냐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각각의 이러한 스마트시티라든가 스마트 공장,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관련 표준을 개발하실 때 이 디지털 트윈의 이러한 표준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라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표준화를 보시면 지금 대부분은 초기 단계죠. 이제 디지털 트윈, 아까 트윈으로 만들어진 국제 표준, 이미 승인된 국제 표준이 최초로 이제 지난 9월에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고요. 국내 역량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IT가 워낙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각각 차세대 공략, 선도 경쟁 공략 쪽에 다 포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성격이 이제 선행 표준화 성격을 띠고 있고요. 트레드 프레임워크하고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계 기술 표준 정도만 병행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장기 표준화 계획을 이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이 아마 가장 이제 오래 걸리는 표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2024년 정도에서 대부분 올해 작성한 항목들은 표준화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신규 표준 항목도 개발을 할 거고요.
아까들이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표준 항목 중점에서는 빠졌지만 내년에 들어가서 다시 관련 현황이라든가 전략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뒤에도 앞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